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 역할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럼 빅데이터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냐? 우리 빅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가치 발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창출,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빅데이터 가치를 보면 빅데이터는 천연 자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역할이 있었잖아. 그죠? 내추럴 리소스다. 수많은 데이터에 숨겨진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복잡한 사회 현상에 여러 가지 현황과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가치의 천연 자원으로 가치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으로 기대될 것이다. 그죠? 새로운 원유, 데이터의 골드러시. 여러분들 골드러시 그러면 뭐예요? 미국의 서부 개척이죠. 서쪽 지방에 캘리포니아 쪽이라든가 미국의 서쪽 지방에 금과 은이 발견된다고 해서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금과 은을 찾아서 서쪽으로 계속 질주했잖아. 달려갔잖아. 먼저 달려가서 차지해야 되니까 그거 갖다가 데이터 골드러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죠? 골드 브릿지도 있잖아요. 금문교라고 하는 데이터 금맥 발견이다. 데이터로부터 금과 같이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다. 이런 거. 또 새로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내추럴 디제스터. 데이터와 정보의 기회를 파악하기 어렵고 제방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 폭주가는 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재난이다. 아시겠어요?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가 쌓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기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 처리의 낮은 응답 속도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 토네이도, 우리나라는 토네이도 많이 없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에 보면은요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불었었어요. 큰 바람은 아니고 미국은 이 토네이도가 한번 오면 막 건물이 도시가 막 파괴되고 막 자동차가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강력한 토네이도는 없고 그 시골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쫙 그냥 돌면서 오는 그래서 상당히 무서웠었죠.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막 도망가고 어렸을 때요.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그쵸? 이와 같이 현재 살면서 우리 데이터가 각종 매체로부터 SNS 데이터로부터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현대사에 많은 이 데이터가 데이터 홍수 시대다. 데이터 딜로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빅데이터 시대의 또 새로운 모습은 그쵸? 새로운 재난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쵸?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쵸?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산업적 도구로서 빅데이터래요. 빅데이터 가치나 산업적 도구로 보면 데이터 증거 기반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한다. 과학적인 경영, 과학적 경영. 과학적 경영이요. 과학적 경영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사이트. 그렇죠? 이 통찰력의 다른 말은 뭐야? 직관이죠. 그렇죠? 직관력, 인투이션이요. 직관력, 인사이트, 인투이션, 직관력을 하는 거죠. 내 촉으로, 내 감촉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촉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거야. 그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자기의 경험과 직관력이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인사이트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의 직관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부장인데 사장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회사의 경험이 있는데 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잘못된 경영 방식이죠. 회사가 망하죠. 그렇게 회사가 망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싸이월드라고 하는 회사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직관력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가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경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장님이나 경영자가
고집 있게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로 방법에서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상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죠? 회사 경영을 해야지, 그래야지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는 퇴보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많은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나는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 알아. 내가 촉으로, 감촉만 가지고 내 촉은 정확해. 이런 사람들은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짬뽕이죠,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면 항상 자기의 촉이 맞아요? 내 감촉이 맞아? 자기의 경험이 맞아? 자기가 수행한 경험이 모든 게 다는 아니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아니잖아. 그건 네 생각이지. 네 경험이지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테이브하는 거죠. 어떤 틀에 갇혀져 버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고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과감하게 탈피해야 돼.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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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그치? 이런 것들은 고정관념 탈피를 해야지.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근거는 뭐예요? 빅데이터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데이터 효율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해 실시간 의사결정에 지원해야 된다. 데이터 분석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조금 설명했죠? 따라서 데이터 산업혁명, 그치? 데이터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의 산업혁명이다. 그치?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이다. 아시겠죠? 그쵸? 요거 잊지 마셔야 되고,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치?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과학적인 개념, 그치? 정확한 어떤 현상과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여러분들 고집, 여러분들 생각 이런 거를 좀 탈피해서 유연하게 여러분들 생활할 필요가 있다. 자, 빅데이터 가치에서 빅데이터 출현과 새로운 가치의 흐름 볼게요. 빅데이터는 IT 기술의 발달, 고성능, 고집적, 모바일, 비용이 절감했다, 저장, 정보통신, 대역폭, 속도 이런 것이 싸졌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발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데이터, 사물 정보 데이터, 우리 IoT 데이터요. IoT 데이터 또는 그림자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뒤에 생성되는 이렇게 그림자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서 데이터의 양적 팽창과 데이터 생성과 수집이 팽창됐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서 데이터 활용, 그죠? 자원의 역량과 기술을 확보했다. 따라서 빅데이터 출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새로운 패러다임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라 그랬잖아. 그 패러다임을 변환해서 이것을 혁신을 가져오는 거다. 이노베이션. 혁신, 발전은 현재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더 좋게 만드는 거지만, 혁신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핵심은 경제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IT 패러다임 견인, 이 세 가지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또 맥켄지라고 하는 빅데이터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잖아. 빅데이터 가치 창출 방식은 투명성 제고로 연구개발 및 관리 효율이 높아질 거다. 제고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한문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향상될 거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 실험이요. 어떤 뭐를 하기 전에 미리 어떤 현상이나 법칙이 일어나는지 미리 해보는 걸 갖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요 포착 및 주요 변수 탐색으로 경쟁력이 강화된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STP 전략이라고 있다고 했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건 시장 분석하는 거 있죠. 시장 분석.
시장 분석할 때 STP 전략 쓰는 거거든요. 고객 세분화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 서비스.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사결정 보조 또는 대체를 한다.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거다. 이게 우리 빅데이터가 그쵸? 할 수 있는 가치다. 빅데이터 가치를 계속 부분별 빅데이터 활용 가치를 보면 기업에서는 경영 혁신,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으로 빅데이터가 작용할 거다. 빅데이터는 기업에서 소비자 행동 분석, 시장 변동 예측, 비즈니스 모델 혁신, 신사업 발굴, 원가 절감, 제품 차별화, 기업 활동 투명성 제고를 통한 그죠? 믿음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서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 탐색, 상황 분석, 미래 대응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기상, 인구 이동, 각종 통계, 법제 데이터 등의 사회 변화를 추정할 거다. 그쵸? 우리 법제 데이터 이런 양형 같은 것도 우리 빅데이터로 많이 하거든요. 양형이라는 게 뭐예요? 양형 판결. 여러분들 그 판사가 어떤 걸 판결할 때 뭐 징역형이 얼마다, 벌금형이 얼마다라고 하는 그 형을 내리잖아. 형 결과를 내는 걸 양형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빅데이터 판례와 법전을 집어넣고서 그쵸? 그런 판례와 법전을 쭉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징역이 몇 년, 벌금이 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쵸? 판단할 수 있겠죠. 의료 진단 같은 것도 하는 거죠. 의료 진단. 그죠? 왓슨에서 의료 진단 같은 것도 하잖아. 그치? 사람의 병 진료 이런 것들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나 컴퓨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각종 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고요. 사회관계망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 복잡한 이론과 같은 분석 방식을 도출하고요. 미래 사례 도래에 대비한 법 제도 및 거버넌스 시스템의 정비 방향을 하죠. 우리 국회나 이런 쪽에서도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이 있어 하죠. 미래 성장 전략을 세우고 국가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우리 국가안보 많이 하고 있어요. 통일부라든가 국방부에서도 그 빅데이터 팀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동향 분석이라든가, 그치? 현상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워크게임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뭐 개인은 정치인의 지지도 이런 것도 제일 많이 하죠. 우리 지지도 분석 많이 하잖아요. 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국회의원 뭐가 될 건지 이런 개인적인 어떤 성향,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많이 하잖아요. 지지도 평가, 대중가수의 인기 평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아시겠어요? 우리 스포츠에서 누가 개인들 스포츠에 그런 사람들 개인들 하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할 거다.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과 그치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걸 갖다 우리 맞춤형 서비스라고 그랬죠.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기회비용을 절약할 거다. 따라서 사람 생활 전반의 기회와 변화 또는 똑똑한 것, 스마트화를 할 거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빅데이터가 사람 생활 전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변화를 선도하고 또 그치? 스마트화하는데 빅데이터가 작용할 것이다. 자, 빅데이터 가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우리 가치가 중요한 거죠. 이 가치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의 가치에서 그쵸? 빅데이터 기업 활용 가치.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양한 사용자의 의견 수렴을 하거나 긍정적인 이슈의 신속성 확산.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는 데이터는 SNS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의견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산하거나 소비자의 신속한 피드백을 받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회사의 업무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빅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건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급속한 확산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많죠. 우리 개인적인 탤런트나 스포츠맨이라든가
뭐 사회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급속으로 확산됨으로써 뭐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폐도 있는 거죠. 또 그래서 브랜드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죠? 예. 뭐 거짓 언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인터넷 여론에 이게 집단화할 수도 있죠. 그렇죠? 빅브라더 뭐 이런 것도 있어. 그 빅브라더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자, 그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제 빨리 좀 살펴볼게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하드비라는 거, 요 코끼리 하드비라는 걸 기준으로 뭐 하드비 맵리듀스, 엣지베이스 이런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 카산드라 이거 데이터베이스죠. 뭐 오라클도 있고 마이에스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여러분들 스플렁크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시려면 엄청 많이 공부해야 되고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뭐 셉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뭐 클라우드라 맵 R도 있네요. 뭐 메스카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러서 하나의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의 환경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생태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코시스템이다 그래요. 생태계라는 뭐야? 우리는 동물과 사람과 자연과 뭐 이 수목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인간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걸 갖다 생태계라 그러죠. 생태계, 그렇죠? 서로 돕고 도우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생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이. 그치? 그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그쵸? 종합해서 하나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하드 시스템과 맵뉴드스라는 것도 있죠. 아시겠어요? 뭐 엣지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예요. 요거는 분산 데이터 시스템이고요. 분산 데이터 저장하는 거고, 이건 분산 처리하는 거고, 분산 처리요. 그쵸? 되셨죠? 그쵸? 그래서 우리 하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백과사전에 있는 단어 수를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단어 수를 세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쉴 수 있나, 이거? 상당히 오래, 뭐 쉴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걸리고, 잘못하면 잘못 쉬면 오래 저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요 대백과사전을 이렇게 쪼개요. 200페이지씩 쪼개서, 1000페이지라면 200페이지씩 쪼개서 각각의 사람한테 200페이지에 있는 그 단어 수를 쉬어라. 너도 200페이지 단어 수. 그러면 각각이 동시에, 그쵸? 200페이지 단어 수를 쉴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류하고, 이렇게 200페이지 신 거가 얼마냐, 그래서 집계하면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분류해서, 서로 이렇게 분류해서, 집계해서 실 거 아니야. 이렇게 집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 거를, 각자 동시에 신 거를 이렇게 결합하면은 될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눠져 저장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드비라고 그래요. 하드. 요렇게 요렇게 행위하는 걸 요거 갖다 맵뉴드스라고 그랬거든요. 저 뒤에서 맵뉴드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10억 개 뭐 이렇게, 그치? 1000억 개 뭐 이렇게 쉬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나를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서 저장하고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다 하드 시스템 또는 맵뉴드스다. 그래서 하드 시스템이라는 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라우드에 동작하는 분산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자바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다. 그쵸? 하드 분산 시스템을 갖다가 HDFS, 하드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자기 뭐 했던, 딸이 갖고 있던 그것이 코끼리래요. 그래서 코끼리 모양이 돼 있어요. 하드분. 그래서 맵뉴드스가 있다. 처리는. 하드의 주요 특징, 오픈소스다.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무료가 이용 가능하다. 오픈소스는 무료라는 거죠. 데이터 있는 곳으로 코드가 이동한다. 대부분 경우 데이터 크기가 코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데이터 있는 곳으로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처리한다.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거,
소스의 비싼 서버 대신에 다수의 저렴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증설되는 만큼 시스템 용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거 하드 클러스터링이라. 클러스터는 연결이죠. 클러스터링. 단순한 데이터 모델에 의한 병렬 처리한다. 이걸 맵니드스라 그랬죠. 맵니드스 프로그래밍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정의하여 두 개의 작업을 사용하여 한 데이터셋을 다른 데이터셋으로 변하여 레코드를 병렬로 처리하는 거. 오프라인 배치 프로세싱의 최고, 그치? 하드는 오프라인, 온라인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배치. 배치는 한꺼번에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는 데 최적하다. 적은 수의 큰 데이터 파일을 오프라인 안에서 배치로 처리하는 데 적합한, 그쵸? 프레임워크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징 정도인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하드 그죠? 분산 처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쵸?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조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슬레이브 노드는 데이터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노드라고 그러고요. 마스터 노드는 이 슬레이브 노드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 네임, 리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에는 디렉토리 파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며, 그쵸? 네임 노드라고 한다. 슬레이브 노드, 이제 각각 여기다가 데이터들을 나눠서 저장해 놓은 거죠. 그쵸?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일을 읽고 쓰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슬레이브 노드 또 데이터 노드들이다. 아시겠어요? 그 데이터들은 이 블록별로 하는 거죠. 렉 1, 렉 2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자,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에서, 그쵸? 빅데이터 비즈니스 활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보면, 빅데이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쵸? 누군지 알고 있고요. 거래 이력을 알고 있고,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고, 또 감정 상태도 알고 있고, 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빅데이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쵸?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이제 IoT에서 사물 인터넷에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미래의 사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의하여 수집되는 다양한 상황 및 정황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느냐가 기업 운명에 좌우될 것이다. 일본의 사례로서 일본 건설기계를 공부하는 코마즈라고 하는 거 있다 그랬죠. 건설기계에 각종 센서나 이런 것을 IoT로 연결시켜 놔가지고요. 그렇죠? 이 건설 장비에 대한 상태나 뭐 운행 기록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는 게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차량에 각종 센서를 부착하고 차량의 현재 상태, 엔진의 온도, 엔진 오일의 유압, 그죠? 연료 사항 등 또 운행 기록, 정상 작동 여부, 위치 등의 데이터를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통신 회선을 통해서 코마즈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해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건설 기계 장비의 상태를 중앙에서 집중 관리해요. 그렇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코마즈 분석 및 시각화 과정을 통해서 장비 구매자 및 대리점에 제공하고요. 이를 통해서 장비 구매자는 장비의 운영,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정비사들은 정비의 고장 원인을 쉽게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수리시간 단축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난 방지, 장비의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이 코마지의 건설 장비의 중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코마지 회사 자체 내에서는 제품의 수요 동향을 예측하고 고객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코마즈, 그쵸?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이 건설 장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그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에서 빅데이터 적용 사례는 스마트 밴드 제조 회사는 핏빗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핏빗은 수많은 이용자의 운동 정보를 모아서 그들이 얼마나 운동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수집한 거죠. 그 결과 혼자 운동하는 사람보다 여러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27%나 더 활동적이라는 결론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면 더 큰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은 이러는 분석 결과를 통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네, 고객한테 친구한테 추천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아시겠어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상권 분석이라고 이거 많이 하거든요. 현재 서울시 상권 분석 이런 것들이 사례.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 위치한 상권 내 동종업종의 평균 시간대, 연령별, 시간별 매출 및 고객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와 타 지역의 베스트 5 업종 분석 리포트를 사업적 매출 분석 서비스로 제공해요. 아시겠어요? 네. 이를 위해서 SK텔레콤과 SK 마케팅 컴퍼니와 신용평가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KIC 정보통신, 부동산 114, IL 소프트웨어 등과 제휴해서 SK텔레콤부터 기지국, SK텔레콤은 이제 기지국에서 얼마만큼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 트래픽 정보를 해당 동 단위로 집계하여 유동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OKPC백 DB를 분석해서 사용자, 소비자 행토 분석과 분석 정보 및 상권의 시세, 상권 정보, 주거용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한 소비자 형태 분석 정보 및 상권 시세, 상권 정보, 주거용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잠재 수요를 산출하는 통계 자료 등을 월 단위로 제공한다. 상권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많이 하고 있는 거.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적용 사례는 서울시의 경우 2013년도 9월, 이거 여러분들 유명한 거죠. 9월부터 운행하는 여러분들 이 중요한 보면 홍대라든가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퇴근해서도 모이고 이럴 때 여러분들 12시 넘어가면 택시 잡느라고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래요. 버스가 끊길 때 그걸 시민의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 야간 버스를 운행해서 이걸 올빼미 버스라고 그러죠. 올빼미 버스 지금 다니고 있죠. 올빼미 버스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KT의 야간 통화량을 분석을 해보면 어디서 많이 통화하고 있고 어느 위치가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이 지역을 서울 지역을 보면은 막 통화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는 이렇게 떠듬떠듬 사람이 있고 다 집에 갔고 어디는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여기 많이 모여 있잖아. 12시 넘어서. 그럼 이쪽에다 야간 버스 운행의 시간을 배차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을 보면. 그치? 어디는 떠듬떠듬 이렇게 있는 거고. 그치? 예. 그래서 인구 밀집도를 분석해서 9개 노선의 심야 올빼미 버스를 운행을 했다.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다. 질병 퇴치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유형과 패턴. 그쵸? 어디서 지금 많이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그쵸? 어디서 하는지 우리 키워드만 보더라도 네이버나 구글의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어디 지역에서 어느 병이 지금 감기가 많이 하고 있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질병 퇴치를 하거나 어떤 선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빨리 했어요. 그쵸? 하는 양이 많고, 이것만도 더 많죠. 이것도 하나의 과목이고, 하나의 학문인데, 큰 학문이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래서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한 거는 빅데이터 등장 배경 설명드렸죠? 빅데이터의 정의, 특징, 3V 더하기 2V, 5V, 빅데이터 분류, 여러 가지 분류 방법. 그래서 빅데이터가 뭔지 여러분들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럼 그 빅데이터를 이해를 했으면 그 빅데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오일 역할을 한다, 철강 역할을 한다, 무기다, 경쟁력의 무기다, 렌즈 역할을 한다, 이런 거 했잖아.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빅데이터 처리 기술 했죠? 하드비라는 건 리드, 맵리드. 이거 말고는 엄청 생태계,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이라고 생태가 상당히 많은 그 처리 기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서 뭐 코마스라든가 그치? 여러 가지 뭐 심의 올빼미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큰 학문이고, 그치? 뭐 공부하려면 엄청 많이 공부해야 돼요. 몇 학기에 걸쳐서. 그치?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제 우리 사물 인터넷 개론 공부하는 거잖아. 사물 인터넷 개론에서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 빅데이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쵸? 이번 달은 모두 마치겠습니다.